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중국어 세질시 중국어 리나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먼저 중국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 언어의 유사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인 중국어와 영어의 어순 비교입니다. 중국어의 어순이 영어와 정말 같을까요?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중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로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중국어의 어순을 영어와 비교했을 때 같은 점이 20% 정도라면 서로 다른 점이 80% 정도로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형의 문장일 때는 어순이 같지만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완전히 다른 어순 체계를 갖게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어와 영어의 같은 점은 한국어와의 차이점이고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한국어와 같은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의 어순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공부의 핵심은 어순이고 그 어순이 한국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쉽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사실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어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 체계와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국어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실력이 금방금방 느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에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한국어와 중국어가 사촌지간이라고 한다면 한국어와 영어는 사돈의 8촌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돈의 8촌이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남의 언어를 배우려니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 공부할 시간에 우리와 사촌지간 언어인 중국어를 배우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중국어와 영어 어순의 같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뤄진 기본형의 문장에서는 중국어는 영어 어순이 같습니다. 각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subject, verb, object의 첫 글자를 따서 SVO 구조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I love you 에서 보시듯이 영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이런 기본형의 문장에서는 중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중국어로 바꾸기만 하면 중국어 문장이 됩니다. 즉, I는 我, love 대신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I, 너를 의미하는 你를 넣어서 我爱你가 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문장이 됩니다. 한국어로는 나는 너를 사랑해가 돼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기본 어순으로 갖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의 문장에서는 중국어의 어순은 영어와는 같고 한국어와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중국어와 영어 어순의 차이점입니다. 앞에서 저는 영어 어순과의 차이점이 한국어 어순과 같은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잡한 문장이 될수록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언어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보다는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맨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만 그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행동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바로 다음에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배경이 되는 상황이 부가적으로 덧붙여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중국어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을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주어인 나와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술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이 문장에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의 부가적인 설명들을 추가해 볼게요. 나는 오늘 중국어 공부를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사는 주어와 술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장소를 나타내는 도서관을 추가해 볼게요. 나는 오늘 도서관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
이때 장소를 나타내는 도서관에서라는 말은 시간사와 술부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해 볼게요. 나는 오늘 도서관에서 친구랑 중국어 공부를 한다. 이때 공부를 누구와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친구랑이라는 단어는 장소사와 술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기본 문장에서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되면 주어, 시간, 장소, 방법, 행동의 순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한국어의 단어를 하나씩 중국어로 바꾸면 그대로 중국어 문장이 돼요. 중국어로 나는 我이고 중국어를 공부한다를 중국어로는 学中文이라고 해요. 我学中文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我学中文 나는 오늘 중국어를 공부한다가 되면 오늘을 의미하는 중국어 단어인 今天을 넣어서 我今天学中文이 됩니다. 중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사가 주어와 술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도서관에서를 의미하는 중국어는 在图书馆이 됩니다. 그래서 我今天在图书馆学中文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어, 시간, 장소, 술부의 순서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해볼게요. 나는 오늘 도서관에서 친구랑 중국어 공부를 한다. 여기에서 친구랑을 중국어로는 跟我朋友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我今天在图书馆跟我朋友学中文이 됩니다. 즉 중국어도 주어, 시간, 장소, 방법, 술부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의 어순은 완전히 다른데요. I study Chinese. 주어, 술부. I study Chinese today. 주어, 술부, 시간. I study Chinese at the library today. 주어, 술부, 장소, 시간. I study Chinese at the library with my friends today. 주어, 술부,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어 어순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영어의 어순과 같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없는 짧은 문장에서는 중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술부 앞에 온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어순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배경의 구체적인 순서도 시간, 장소, 방법의 순으로 한국어와 같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중국어의 문장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와 유사한 어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장소와 시간사의 어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